안녕하십니까. 실전 엘리어트 파동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6월 14일에 5번째 동영상 올리고 한 달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수익 좀 나셨습니까? 코스피 지수 여기서부터 오늘까지 3% 정도 빠졌는데 개별 종목은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하니 시장이 하락하면 투자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 이후 주식시장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날 이지점에서 하락 3파동이 시작되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을 예상했었는데요. 저는 이날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수가 2130을 종가 상향 돌파하면 인버스 손절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2130에서 4일 정도 행보를 하다가 2147까지 상승을 하고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혹시 코덱스 인버스 여기서 매수하고 2130을 돌파 시 매도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올리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바로 올리기가 힘들고 제 블로그에는 2130을 돌파하는 이날 다른 가능성이 있으니 인버스 매도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6월 27일 1시 40분에 올린 글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2130을 돌파할 것 같고 돌파하더라도 코스피 지수 1% 이내에 다른 변곡점이 존재하니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실전 엘리어트 파동 동영상을 보고 투자에 참고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올린 가능성은 미래에 대한 여러가지 가능성 중에서 한 가지이고 실제 어떤 패턴이 완성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동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 파동을 패턴, 비율, 시간에 대해서 각각 일치를 해야 하고 이후의 움직임과 멈춤을 보고서 다른 가능성을 유추해 나가야 합니다. 이 반등 부분을 파동 분석해 보면은요. 1번 파동 이후에 A, B, C 파동이 생기고요. 연결 파동인 X 파동이 발생한 이후에 다시 A, B, C 파동이 나와서 2번 파동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락 3번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3번 파동도 다시 프랙탈이 발생하여 1번 파동, 2번 파동 이후에 3번 파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프랙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프랙탈은 한 파동을 세분하면 작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작은 파동도 더 작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작은 파동들이 모여 한 단계 높은 등급의 파동이 되고 또 이 파동들이 모여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의 파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5월 1일 실전 엘리어트 파동 첫 번째 시간부터 중기 파동 관점으로 볼 때
코스피 지수 하락 시 파동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A, B, C 파동이 모여 한 등급 높은 등급의 A 파동이 되고 작은 A, B, C 파동이 모여 큰 B 파동이 되고 현재 C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C 파동 중에서 1번 파동, 2번 파동 완성되고 3번 파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중기 파동은 8월이나 9월 달에 코스피 지수 1750 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고 했는데요. 가격적인 면에서 코스피 지수 1750까지는 아직 유효합니다만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복합 조정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전체 시간도 더 길어집니다. 현 시점에서 시간을 다시 계산해 보면은 10월 정도 예상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 카페에서 활동할 때 글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기관 투자자의 매도와 공매도 때문에 개인들만 손해를 본다.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놓으면 돈 번다는 말을 많이 하던데요. 미국 주식 사봤습니까? 이거 진짜 위험한 발상입니다. 차트 미국 다우지수 주봉 차트입니다. 그동안 미국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주식격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우지수도 중기파동 관점으로 보면은 A파동 이후에 B파동이 완성 단계이고 이제 곧 하락 C파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리라 보여집니다. 차이점은 미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중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은 하락 시 파동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미국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이제 B 파동이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 시 파동이 늦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B 파동의 고점이 A 파동의 고점보다 높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조정파동에는 크게 지그재그, 플랫, 삼각형 패턴 세 가지가 있고 플랫 파동 종류에는 B파동 미다령, C파동 미다령, 이중 미다령, 일반형, 연장형, 불규칙형, 불규칙 미다령, 강세 조정 이렇게 8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모습이 반등이 세게 나와서 B파동이 A파동보다 크게 나타나는 불규칙 조정 파동 모습입니다. 이 불규칙 조정 파동은 상승 추세가 크고 길게 나타났을 때 하락 후 반동 B파동이 5분 파동의 고점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파동 분석할 때 B파동이 더 크다고 해서 상승 파동의 끝지점이 아니라 5분 파동의 끝지점에서 파동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인 추세선을 이용해서 보더라도 그동안 긴 상승, 짧은 조정을 반복하면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짧은 상승, 긴 하락이 나타나고 다시 상승하더라도
힘이 없는데요. 이것은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로 반전한다는 신호이니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긴 시간 상승하면 계속 상승할 것만 같은 기대 심리 때문에 못 팔고, 반대로 긴 시간 하락하면 계속 하락할 것만 같은 공포 심리 때문에 투매해버리는 인간 기본 심리 때문입니다. 이런 심리를 이겨내야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매일 파동에 대해서만 설명하는데요. 파동이란 무엇이고 왜 파동을 알아야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동이란 수요와 공급의 매매 합의로 이루어진 가격의 분봉, 일봉, 주봉, 월봉상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임이 하나의 최소 단위의 파동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파동은 최소 단위 파동이 5개가 모여 충격 파동이 되고 3개가 모여 조정 파동이 됩니다. 이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와 해외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의 모든 정보와 이슈들이 반영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와 해외의 증권사, 투신, 연기금, 펀드 등의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의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이 매매 방식에는 공매도, 프로그램 매매, 대차거래, 대주거래 등 모든 매매 방식에 의해서 가격으로 나타나고 이 가격의 움직임이 파동 패턴으로 표시됩니다. 매매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 개인이 참고하는 정보에는 뉴스나 신문, 인터넷, 경제지를 통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고 이 정보는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외국이나 기관이 운영하는 대형 증권사나 펀드 등은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나 극소수만 알고 있는 미공개된 미래 정보를 가지고 매매에 참여합니다. 주식시장은 누군가가 돈을 벌게 되면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만 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정보력 많고 자본금 많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입니다. 개인 투자자일까요? 기관일까요? 외국인일까요? 저는 증권 관련 뉴스나 기사나 리포트를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개인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메이저 세력의 미끼용 정보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정보는 정보가 아닙니다. 파동 분석을 하면 매 지점마다 항상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고 항상 고민의 연속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패턴, 비율, 시간에 따라 객관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권 기사들을 보면은 파동 분석을 기사 내용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하게 되므로 저 같은 경우 10년 넘게 정권 기사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이런 파동에는 우리가 모르는 모든 정보까지 다 반영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동을 알아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주식시장 흐름과 향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5월 1일부터 중기파동 관점에서 코스피 지수 1750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화 하든지 코덱스 인버스 보유하고 있으면 하락이 길고 상승이 짧기에
시간만 지나면 수익이 쌓이게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별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전기전자 업종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몇 개 보이던데요. 이것도 미국 다우 나스닥 지수처럼 반등 B 파동이고 곧 하락 C 파동이 이어지니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파동 관점에서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앞으로 최소 4, 5년 이상은 하락이 예상되는데요. 가격도 이거보다는 더 많이 내려갈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향후 매매 전략은 개별 종목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손해보고 있더라도 100% 현금화해야 합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매도로 대응해야 하고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코덱스 인버스 매수해야 합니다. 하락 추세에서 개별 종목 가지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만 커집니다. 시작하면은 폭락장에서 돈 버는 방법이라고 썼는데요. 간단합니다. 폭락장에서 주식을 안 하거나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하거나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가지면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파동을 알아야 합니다. 파동이 어려우면 저 엘리어트를 따라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실전 엘리어트 파동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다들 시장에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